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는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려 들고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치적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계를 바탕으로 해서 월급을 정당 입당이나 투표 등과 연결시킨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죠. 이거는 현대적 시민이 아니라 전 근대적 노예 제도에서의 행태와 비슷한 걸로 봐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이 지금 형식적 민주화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입만 열면 민주화를 언급하는 운동권 세력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의 특정 공사 자회사에서, 그리고 그 자회사 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조그만 운동권에 눈이 밝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운동권 건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가졌던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이해관계와 직결되면 회사 사원들을 전부 나를 이 사장 꼽아준 정당에다가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다. 그것이 386 운동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냐.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이놈들이 사기꾼이고 전부 입만 열면 뺀질이한 이야기 하지, 여기저기서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마치 어디 돈 빌려줬던 것처럼, 빌려준 돈 받아가는 것처럼 돈 내놔라 하고 지갑 들어가고 술집에 외상값 받아라 하고, 그리고 운동한다는 핑계로 여학생들 건드리고 별의별 더러운 꼬라지 다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학생회장이나 간부가 뭐라고 폼은 있는 대로 다 잡고 다니면서 학생운동 간부가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고, 틈만 나면 카리스마를 세운다고 목에 핏대를 내고 그들먹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식들 전부 다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거 세상이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을, 월급을, 생계를, 목구멍을 정당 입당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저께 저녁에 제가 폭로했는데요. 아직도 이 일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 오는 기자 한 놈 없고, 그리고 연락 오는 야당 정치인 하나 없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랬었더만요. 황 소장이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먼저 하면 되지 않냐는데, 그 미친놈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제1야당에서 자신들의 4월 재보선거 대선에 이길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이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물고 가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요. 과거에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그 버스 회사의, 운수회사에 친인척과 가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친척이 나가니까, 선거에 나가니까 입당을 강요해서 정당법 위반이 의심된다. 그렇게 정당 가입을 강요해서 수사받고 처벌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입당 강요죄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법에요, 입당과 관련한 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제 입당 등의 금지. 그 말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법 4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법 제45조 입당 강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입당 강요죄가 적용되거나 시끄러웠던 것은 누가 선거에 출마했는데 자기 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자기 친척이 자기 잘 아는 스폰서 회사 직원들을 입당을 해서 당원으로 좀 도와주라.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입당 강요죄의 대부분이지, 공기업에서 문가리가 지입으로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취임 다음 날부터 강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본사에 정규직 시켜주나 했더니만 대다수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넣어줬죠. 그리고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자회사의 입지가 매우 취약하게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분류되지 못하게 놔두고 지금 문제가 된 내가 폭로한 이런 자회사는 앞으로 자동화가 동원되면 사람들이 옷을 벗을 수 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파고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자동화에 대한 위협에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갈 수 있도록 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당원으로 입당해야 된다라는 교묘한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자회사의 강요가 이루어지고 이 공기업 자회사가 문가리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의 1호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문가리는 공공부문에 있는 계약직들을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정규직의 회사 입지는 다소 취약해서 우리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가 되려면 전부 더불어 거수기당에 입당해서 문가리를 밀어줘야 된다. 자,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식이었다면 애초부터 공기업의 공공부문에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선거에 이용해 먹을 자신들의 핵심 기반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공무원 17만 명 정원도 그런 부분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입당 강요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제가 입당 강요제가 발생한 정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회사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하라고 원서를 걸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물었더니 앞으로 우리 회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니 입당해라. 자, 그래서 싫은 소리 좀 하고 끝냈는데 또 2,000원씩 내고 입당하라고 강요를 해서 낭비죠. 2,000원요. 그래서 싸붙이면서 대판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통화하니까 이 회사에서 제보를 한 분에게 알 겁니다. 충분히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아무 소리도 안 한 채 숨만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정부 공사 산하 이 자회사 사장 이 인간아, 너는 좌파 정당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정당 언저리에 있다가 또 좌파가 집권할 때 한 자리씩 챙겨 먹는 내가 볼 때 건달인데 지금 여기에 평생에 이 한국의 유명한 공기업 자회사 사장으로 가서 너는 출세했다고 까불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네 출세했으면 조용히 사장 자리나 지키다가 갈 것이지 어떻게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게시판에다가 입당서를 써붙이고 입당 강요를 하고 자빠졌나. 그래서 이 회사 사장님은요 고발하면 아마 입당 강요로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사장의 지시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기업 자회사에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공공 게시판에 입당 원서를 붙여놓고 간부가 입당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제 또 다른 그 회사의 직원이 또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오후에 출근하니 당원 가입서가 각 영업소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영업소에 이 회사 성격이 각 지역별로 영업소를 운영하는데 전 영업소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입당을 해야 우리 원하는 걸 들어준다면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정책 당원을 설명하는 글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름도 있고 우리 회사가 취약한데 앞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 우리가 잘릴 줄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당에 들어가 가지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악질 중에 상악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요 유튜브가 조작해서 아마 사람이 별로 보지 못한 걸로 할 겁니다. 어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이야기만 하면 조회도 적고 황장수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걸로 예상되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너는 이 말만 하면 네 방송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저한테 보냈죠. 자, 이 부분을 폭로했는데 고작 17,000명이 봤고, 아래 그저께 가장 먼저 이거를 폭로했을 때 22,000명 본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의 국민들한테 묻습니다. 이런 중요한 밥벌이와 입당을 연결시켜서 강요하는 것만큼 부정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증거도 없는 부정선거에 수십만 명이 몰려다니고 수십억의 돈을 모으고 지랄을 떨더만은 정말 명확하게 부정선거 획책 행위가 사전에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폭로하면 관심을 일부러 안 가집니까? 조중동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들이 안 해도 별 상관은 없는데 어제 한 사람의 말이 기가 찹니다. 3월 달에 딱 폭로를 했으면 4월 달 선거 이기는데 지랄하고 자빠져. 내가 누구 선거 이기고 좋고 안 좋아라고 이거 폭로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의 영혼을 밥벌이를 핑계로 강탈하기 위해 협박하고 강요하는 이 행위, 이것이 얼마나 큰 부정선거 행위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누가 이기고 지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똥당에다가 전화했냐 안 했냐로 바라봐요.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국민 전반이 불혹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태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에 대해서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을 만드는 거는요, 정말 계몽하자고 만드는 겁니다.